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옥상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법인 컨설팅 화법 1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주제는 재밌습니다. 부동산 법인을 활용하면 절세가 가능하다. 부동산은 참 대한민국 요즘 뜨겁습니다. 네, 그렇죠. 예. 네. 항상 뜨거웠고요. 네. 요즘 들어 더 뜨겁습니다. 더 뜨겁습니다. 더 뜨겁습니다. 역대 가장 뜨겁습니다. 예. 아유, 뭐 지방도 난리고요. 뭐 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부동산 법인 네. 요 컨셉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부동산 그 임대법인이 한동안 굉장히 유행했었거든요. 네. 그때 어떤 이유였는지 한번 좀 사실 부동산 네. 법인을 말씀을 드리면 좀 분류를 할 수밖에 없어요. 토지, 주택과 네. 그렇지 않은 이제 상가, 빌딩 뭐 이런 것을 좀 나눠서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고 요 올해 이제 그 세법 개정이 되면서 부동산 관련된 법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 이전에는 아파트, 주택 등등에 대한 투자도 꽤나 메리트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 메리트가 거의 사라진 상태라 오늘 말씀드릴 내용에 있어서 부동산 법인은 상가, 빌딩에만 거의 국한된 것들이고 뭐 주택이라든지 아파트 등을 법인으로 투자하는 건 이제는 더 이상은 뭐 취득세, 그렇죠. 뭐 보유세, 그리고 양도세 측면에서 다 엄청나게 많은 불이익들이 생겼기 때문에 맞습니다. 불가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만나서 저희는 보험 영업이잖아요. 보험 영업에 있어서의 부동산 법인은 당연히 빌딩이죠. 꼬마 빌딩으로 시작한 빌딩이기 때문에 우리 컨셉에는 여전히 해당 사항이 있고 여전히 유효하다. 이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좋습니다. 이거를 결국은 이제 뭐 상가가 됐든 빌딩이 됐든 뭐 이제 아파트는 일단 빼고요. 그건 이제 정부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아파트는 이제 일단 논외가 돼야 되는 것 같고 좋습니다. 이런 상가나 뭐 꼬마 빌딩이나 이런 것들을 살 때 개인에 비해서 법인 기업이 장점이 그래도 있으니까 이걸 하는 걸 거 아니에요. 어떤 게 있을까요? 조건이 몇 가지가 있고 구분을 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세금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이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네 가지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취득세. 두 번째는 보유세. 그리고 세 번째는 임대소득. 네 번째는 양도세.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개인과 법인을 좀 비교했을 때 취득세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다라고 일단은 볼 수 있고요. 굳이 찾자면 과밀지역에서 그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원래는 취득세가 4.6%인데 뭐 빌딩 뭐 이런 거 놓고 얘기를 하자고요. 4.6%인데 과밀지역에서 5년이 되지 않은 법인이 건물을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9.4%예요. 취득세라는 건 그 안에 취득등록세가 들어가 있는데 뭐 3배수라고는 하는데 그건 이제 등록세가 3배수라 그런 거고 어쨌든 합계해서 9.4%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어서 5년이 넘는 법인은 차이가 없고 이제 두 번째 보유세는 뭐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임대소득이 크죠. 임대소득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조건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 우리가 만나는 분들은 대부분의 법인 대표님들 내지는 의사, 뭐 병원장 이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은 원래 소득이 많아요. 원래 소득이 많고 급여도 많고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건물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임대소득이 생겼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 소득 위에 임대소득이 붙는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개인소득이 3억 원이 넘어가면 3억 원이 넘어가면 40%죠. 주민세 붙으면 44%, 의료보험 붙으면 뭐 거진 50%의 세금을 내고 있는데 임대소득의 반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좀 아깝네 하는데 법인이 되면 법인세는 아시겠지만 2억 원까지는 10%, 2억 원이 넘어가야 20%. 근데 사실 비용 처리하고 어쩌고 하면 임대소득으로 2억 원을 넘기기가 사실 만만치는 않아요. 임대료가 3억 원일 수는 있어요. 임대료가 3억 원이면 건물가액이 80억이 넘는다는 건데 그래도 비용 처리하고 어쩌고 하면 한 2억 원 정도 안쪽이거든요. 그러면 법인세 10%란 말이에요. 법인세 10%와 내가 그 임대소득이 3억인데 법인만큼의 비용 처리가 안 돼도 할 수는 있죠. 그래서 똑같이 2억 원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여기는 2천만 원 내는데 개인은 1억 원 내요. 8천만 원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임대소득에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 세 번째, 양도세도 어마무시한 차이가 나죠. 개인의 양도세는 세율 자체는 종합과세 세율과 같은 구조입니다. 같은 구조지만 종합과세랑 합산되진 않죠.
왜냐하면 분류과세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 분류과세 두 개 있죠. 예. 퇴직소득, 양도소득. 네.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된 소득이기 때문에 그 해년도 종합과세에 합산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율의 모양은 똑같아요. 6%에서 45%. 네. 물론 이제 내후년에 금융소득 특별과세 이제 생기면 분류과세 하나 더 생기지만 아무튼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 세율 자체가 누진으로 올라가는데 그냥 1억짜리 3억에 팔거나 5억짜리 6억에 팔고 이러면 별로 안 커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빌딩은 우리 TV에 나오잖아요. 누가 뭐 200억짜리, 150억짜리, 뭐 보면은 200억짜리. 남의 얘기 같고 막. 근데 보통 3, 40억에 사면 5, 60억에 팔아요. 근데 진짜로 그래? 라고 하지만 진짜로 그래요. 제 고객분들 거의 이제 서울 강남 일대 많이들 가지고 계시는데 한 3, 40억에 사서 5, 60억에 파는 건 우습고 50억에 사서 100억에 파시는 분도 봤고 그럼 차액이 20억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럼 개인인 경우에 20억이면 최고 세율로 올라갔어요. 10억이 넘는 금액은 다 45%에 주미세에서 49.5% 거기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50억이 넘죠. 50%가 넘죠. 20억이면 세금이 얼추 잡아도 한 8억 정도 낼 것 같아요. 근데 법인은 법인은 20%. 예, 4억만 내면 되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결국은 부동산 관련 세금이 취득세 정리를 하자면 보유세, 임대소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인데 네 가지인데 취득세, 보유세는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임대소득에서 일단 차이가 좀 크게 나고 결정적으로 양도소득세도 20억 정도 차이일 때 뭐 개인은 뭐 한 8억, 법인은 뭐 한 4억 이러면 또 그게 한 4, 5억 차이가 나니까 이게 만약에 뭐 양도 차익이 20억이 아니라 한 4, 50억이 사고 되면 팔고 몇 번 하면 세금이 거의 한 뭐 10억 이상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개인으로 상가를 사는 게 아니라 법인을 만들어서 상가를 사는 것이다. 상가에 투자하는 것이다. 빌딩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뭐 이제 계약 사례가 있지만 이런 고민을 한 제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의 고민은 병원장님들을 만났는데 뭔가 세금적으로 저는 CO 플랜을 전문으로 하는데 법인 전문 영업을 하시니까 저는 법인 전문 영업하는 사람인데 병원장님은 법인 대표가 아닌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병원을 제가 잘 모르는 것도 있지만 세금적으로 CO 플랜처럼 뭔가 법인처럼 뭔가 컨셉을 막 넣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을 법인 대표를 만들면 좋겠다. 돈은 소득은 많으시니까. 그리고 또 법인 대표를 만나는데 계약을 많이 했어요. 법인을 하나 더 설립하면 또 계약이 나올 텐데 뭐 다른 사업을 또 하긴 쉽지 않아요. 근데 부동산을 이제 법인을 만들면 부동산 법인의 대표가 또 되는 거잖아요. 그럼 계약을 또 받을 수 있겠네? 라는 사실 그런 아이디어에서 컨셉을 나름은 연구를 하기를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조건이 원래 소득이 많은 분이어야 이익이 극대화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부동산 임대법인은 그냥 뭐 일반 어떤 법인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제가 봐도 예전에 그 병원 의사분들 사실은 이제 이게 보험회사의 어떤 VIP 마켓이 예전에는 의사분들이셨어요. 의사분이 메인이었죠. 맞습니다. 저도 20년 전에 옛날에 저기는 007 가방에 현금도 왜냐하면 그때는 비과세 상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현금 수납도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뭐 며칠은 정해서 한 바퀴 돌고 막 현금 들고 오고 뭐 수납하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거는 비과세 상품이라는 어떤 그 상품 특성을 극대화했던 건데 지금은 이제 그게 좀 막혔으니까 다 그 월납도 150만 원으로 제한돼 있고 하기 때문에 메리트가 사라졌고요. 그랬을 때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좋은 시장인 거는 맞고 그러니 그 병원 원장님들 상대로 법인을 설립해드리는 그런 굉장히 좋은 컨셉 같습니다. 부동산에는 다들 관심이 있으시고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병원을 쭈루룩 놓는 게 다들 꿈이신데 그럴 때 그 건물을 법인의 형태로 가지고 계시면 이점이 있어야 되는데 세금만 이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주식이라는 형태로 돼 있잖아요. 왜냐면 자녀분들한테 증여하기도 맞습니다. 좋고 자녀들에게 어떤 그 증여하는 수단으로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자본금이라는 걸 집어넣어야 되는데 자녀분들이 그 자본금을 막 집어넣지는 어렵잖아요. 처음에 뭐 한 5억짜리 회사를 설립을 하고 자녀분들한테 20%씩을 준다 그러면 5억에 20%니까 1억이죠. 자녀분들이 성인이면 5천만 원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고 예. 혹시 아르바이트라도 했으면 5천만 원 집어넣어서 1억씩은 세금 없이 지분을 만들 수 있어요. 예. 거기다가 대표님이 자기 가수금을 태우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대출을 일으키고 예. 그래서 부동산을 샀는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요. 예. 임대소득도 생겨요. 아까 개인에 비해서 차액이 이만큼이나 생기잖아요. 네네. 그런 다음에 그걸 팔고 더 큰 빌딩으로 가면 자녀분들은 그냥 앉아서 맞습니다. 자기 지분이 점점점 커지고 커지니까. 이게 사전 증여 효과가 있는 거죠. 예. 중간에 증여를 하더라도 네. 내가 개인으로 갖고 있는 부동산을 지분으로 증여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네네. 취득세가 발생을 해요. 네. 근데 법인의 형태로 갖고 있는 주식을 주식 한 주씩 두 주씩 주게 되면 증여할 때 이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간주 취득세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특수관계는 어차피 다 하나로 보기 때문에 네. 100%에서 100%예요. 네. 주식을 취득하는 게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네. 간주 취득세도 발생하지 않고요. 네. 취득세 없어요. 네. 그냥 주식만 넘어가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대단히 유리하다. 유리한. 세금 측면에서도 컨셉도 유리하고 예. 해서 부동산 법인을 권유를 드리면 되게 긍정적으로 네.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컨셉 같습니다. 일단은 자체로 부동산 임대법인이라는 자체가 개인에 비해서 세금적인 측면에서 일단 유리하다. 임대소득세도 유리하고 임대소득으로 따른 사업소득세도 유리하고 양도소득세도 네. 유리하다.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법인으로 가면 말씀하신 대로 개인은 단독이지만 그렇죠. 법인은 뭐 주주라든지 와이프, 예, 뭐 임원 구성도 애들, 가능하고 예. 구조적으로 세금적인 네네. 혜택을 볼 수 있는 네. 여지가 많이 있다. 네. 그래서 병원 원장님들뿐만 아니라 어떤 그 상가나 빌딩을 투자하시려는 분들에게는 개인으로 하기보다는 그 전문적인 법인을 만들어서 투자를 네. 하게끔 하는 것이 그렇죠. 최선일 것 사실 같다. 자금 조달도 더 대출을 받을 때도 좀 더 유리하고요. 법인을 개인으로 하는 하면 뭐 것이. 무슨 그 규제가 많잖아요. 예. 법인은 이제 그런 규제에서 조금 더 피해 있는 게 아직은 여유가 좀 있으니까요. 네. 그럴 수 있지 좋습니다. 않을까 좋은 싶습니다. 컨셉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법인을 만들어서 투자하는 것이 그 다음에 네. 계약은 네. 그냥 CO 플랜. CO 플랜. 네, 그냥 뭐 우리 원래 하는 CO 플랜들. 네. 또 이런 거죠. 개인 사업자가 법인 사업자가 되면 법인 플랜 하듯이 그렇죠. 의사 선생님들이 원장님도 법인을 CEO. 만들었으니까 네. 원래 CEO도 또 CEO. 예. CEO가 돼서 회사가 잘 네네. 되면 회사가 잘 될 수밖에 없죠. 부동산 네네. 괜찮은데 사놨으니까. 예. 뭐 퇴직금 플랜도 되고 네네. 배당도 가능하고 네. 다 진행해서 보험도 가입할 수 있다. 네. 거죠. 네. 예, 좋은 컨셉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부동산 법인을 활용하면 절세가 크게 가능하다. 네, 예, 요거에 좋습니다. 대해서 네. 말씀을 나눴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제 법인 컨설팅 화법 가지고는 네, 이 오늘, 책, 이 책을 관련된 가지고서 계약 사례 가지고는 저희가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말씀을 다 드린 것 같고요. 다음에 예. 또 좋은 내년판도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네. 지금 세법 개정된 내용에 맞춰서 네네. 개정판을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오늘은 그냥 마칠 건 아니라 그냥 짧게 그러면은 소감 한 말씀 또 내년판 기대하라고 뭐 짧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준비되어 있지 않은 멘트를 또 네. 말씀해 주셔서 뭐 책을 쓰면서도 나름 예. 뭐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저 자신도 공부가 많이 됐고요. 네. 부담스럽기도 하고 뭔가를 낸다는 게 대단히 뭐 설레기도 하고 좋은 네.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네. 긴 시간이었지만 촬영도 하면서 네. 또 그 관련된 내용 정리도 하고 또 생각보다는 또 봐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네. 보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모든 분들한테 아주 즐겁고 행복한 연말이 되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 멘트는 제가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걸 끝내면서 말씀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굉장히 말씀을 잘하셔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지금까지 16번에 걸쳐서 법인 고객 맞춤 대화의 기술과 상황별 실전 화법 총정리를 저희가 말씀드렸고요. 내년 시즌에도 저희가 개정세법까지 또 새로운 책으로 또 찾아뵙고 새로운 책으로 또 찾아뵙고 새로운 컨셉으로 또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여기서 구독 잊지 말아줘.